안녕하세요. 태아보험 전문 채널 채아아빠입니다. 오늘은 임신 초기 약 복용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임신을 하시게 되면 산모님 본인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아프기도 힘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많이 아프지 않다면 되도록이면 참고 약 복용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임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약을 복용하지 않고 그냥 참는다면 오히려 산모님과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차라리 빠른 치료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임신 중에 약 복용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임신 중 약 복용 전에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해야 됩니다. 임신 중에 약 복용은 의사가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다면 복용하고, 그 복용법도 처방 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약이라도 임신 시기에 따라 산모와 태아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약물이 태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임신 초기라고 합니다. 태아의 심장, 중추신경계, 눈, 귀, 팔 등이 만들어지는 시기로 이때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유산이나 기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12주 전까지는 약물을 복용하실 때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태아에게 영향을 줄까봐 두려움에 무조건 약을 먹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에게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합니다. 약의 복용 여부를 떠나서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의사와 상의를 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고, 주의는 해야 되지만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임신 중에 복용 가능한 약은 어디까지일까요? 임신 중 약 복용은 의사와 상의 후 처방대로 먹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 모든 약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복용이 가능한 약도 있습니다. 복용 가능한 약 중 첫 번째는 감기약입니다. 임산부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감기에 걸렸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감기약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심한 고열은 오히려 태아에게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열이 난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서 의사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제나 위장약입니다. 임신 초기 입덧으로 구토, 소화불량 때문에 고생에 약을 먹는 산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장기 복용이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위염이나 위장에 문제가 있다면 꼭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을 복용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아내도 입덧이 심했는데요. 너무 심할 경우에는 임산부 입덧 캔디라는 걸 먹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염약이나 알레르기약입니다.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은 아직 알려진 바 없지만 장기간 사용은 피하는 게 좋고,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형태라면 전신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설사약인데요. 좌약이나 바르는 약이든 치질약에는 스테로이드가 극히 적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담당 의사에게 꼭 확인 후 복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치질약입니다. 설사를 멈추게 하는 약 자체는 태아에게 영향이 없지만 설사가 계속되면 그 원인을 찾는 게 좋기 때문에 산부인과나 내과에서 진찰을 받아보시고 의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약들은 임신 중에 크게 문제가 되는 약들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의사분들께서도 처방을 해주시고 있고 현재 드시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약들이 있습니다. 임신 중 약 복용은 태아의 기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시기는 임신 5주에서 10주 사이입니다. 만약 이 시기에 약을 잘못 복용하게 되면 태아의 기형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임신 중 주의해야 될 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비타민 A와 D입니다. 비타민 A를 1일 권장량 이상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 태아에게 비뇨생식기형, 소두증, 중추신경계 기형이 나타날 수 있고, 비타민 D는 과잉 섭취할 경우 신경관 결손, 대동맥, 폐동맥 협착 등을 유발한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혈압제입니다. 일반적인 고혈압제와 여드름 치료, 자궁 내막 치료, 그리고 항생제 등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인데요. 투약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호르몬제, 항체 호르몬제, 부산피질 호르몬제를 많이 복용하게 되면 기형아를 낳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약들을 복용해야 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한 후 복용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에는 사실 어떤 약이든 좋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참는 것이 오히려 산모나 태아에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감기나 이런 가벼운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약을 먹기에도 괜히 찜찜하고 그러실 겁니다. 제 아내도 감기
감기에 걸렸었는데요.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까봐 아예 약을 먹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면 임신 중에 아플 때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먼저 가장 많은 경우는 감기가 걸렸을 때일 것 같은데요. 많은 감기약이 임신 중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이레놀의 경우 임신 초기부터 말기까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제 아내처럼 약을 먹기 꺼려지신다면 레몬차나 유자차, 아니면 비타민 C가 포함된 따뜻한 차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속이 거북한 소화불량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대부분의 위장약이나 소화제는 임신 중에도 안전하게 복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평소 다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처방대로 복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약인지 모르고, 아니면 임신인지 모르고 복용했던 약 때문에 괜찮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경우 임신을 확인한 순간부터는 약 복용은 중지를 하는 것이 좋고,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임약을 복용했는데 임신이 되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의 연구 결과 임신 전 경구 피임약을 복용한 임산부에게 태어난 아이의 기형 발생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사후 피임약을 복용한 경우도 기본적으로 태아기형 발생 위험률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치게 되어서 흉부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 경우는 괜찮을까요? 대부분의 진단적 검사는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사선 피폭약을 초과하지 않아서 단 한 번의 방사선 촬영으로는 태아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이어트 약으로 처방된 성분은 일반적으로 임신 초 태아 기형 발생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엽산 결핍은 신경계 기형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는 복용을 중지하시고 태아에게 좋은 영양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아프지 않아서 약을 아예 안 먹는 게 좋지만,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임신 중에 다양한 이유로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면 일단 첫 번째로 의사와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을 과하게 먹는 건 당연히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먹고 참는 것도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임신 초기 주의해야 할 약 복용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